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월요일에는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한겨레의 건설업자 윤 총장의 윤중천 씨. 그렇죠. 윤중천 씨가 예. 윤 총장의 그 별장 접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게 대검도 부인하고 윤 총장도 부인하고 다 부인을 하면서 이게 그냥 오보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심지어 아침 윤중천 씨 변호인도 뭐 거의 부인하다시피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음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방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 보고서를 한겨레가 입수를 했는데 네. 그 보고서를 보면 1207쪽에 음흠. 윤중천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등장한다고 나옵니다. 네. 1207쪽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실제 입수한 게 맞는 걸로 보여지죠. 네. 내용이요. 윤석열 검사장은 임모 씨의 소개로 알고 지냈다. 그래서 원주 별장에도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임모 씨가 검찰 인맥이 좋아서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줬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최종 보고서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윤중천 씨가 다른 뭐 변호사나 검사나 그런 인맥들에 대해서 진술한 것들이 쭉 써 있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한겨레가 그냥 어떤 제보자의 말만 듣고 쓴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을 보고 썼다고 보여지고요. 보고서를 보고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당시 과거사위원회 지휘를 했었거든요. 네. 재수사를. 근데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검찰 과거사위 정식 조사 기록에 윤 총장 이름을 본 적이 없다라고 네. 지난 금요일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네.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연담 보고서에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여완섭 재검장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그때 그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밖에 나가서 호텔 이런 데서 윤중천 씨를 여러 번 면담 조사한 끝에 작성이 된 걸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잠깐 만나서 지나가는 얘기를 적은 게 아니라 네. 여러 번 그 면담. 근데 이제 윤중천 씨가 녹음은 그 싫다고 해서 녹음은 안 하고 몇 차례 만나서 그 작성이 된 걸로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종 보고서가 지금 1207쪽 한쪽에 나오는 거고요. 네네. 면담 보고서에는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이걸 처음 보던 한겨레 하하영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하하영 기자의 주장이 뭐냐면 그 기사의 핵심은 윤 총장이 원주에 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그 수사단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 왜 그러면 수사단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느냐? 요걸 이제 밝혀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수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이 언론사가 과연 해당 내용이 실제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만한 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다라면 사실 명예훼손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전례를 비춰보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서부지검이 어떻게 수사를 해나갈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에 윤중천이 뭐라고 말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윤중천 같습니다. 씨 재판에 오늘이 결심 공판이라면서요. 네. 원래 결심 공판에서는 피의자의 최후 진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소장을 보면 어제 보도가 한겨레 보도에 개입한 성명불상자들도 조사달라 이런 내용이 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건 또 극히 이례적인 고소 내용이다 이런 그렇죠. 보도도 있었는데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보도에 그렇죠. 관여한 이들 이런 불상의 이름이 들어간 건 저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쉽게 같은데요. 그러면 한겨레 보도에 어떤 제보를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달라 이런 취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장관 수사 도중에 총장 흠집 내기다. 그 배경을 낱낱이 뭐 조사해달라는 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여진 것 같고요. 뭐 검찰, 진상조사단 그리고 언론사 모든 관계자들 광범위하게 수사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에 한겨레 보도 나왔고 그 뒤에 일제히 부인하다시피 해서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주말에 근데 오늘 또 한겨레가 이제 그 속보를 내놨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야생 멧돼지 총기 사살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정부가. 네네네. 네, 사실은 그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 감염된 게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는 총기 사용을 금지해 왔어요. 근데 뭐 양돈업계에서는
제발 좀 접경 지역에 멧돼지를 사살할 수 있게 해달라. 야. 포획틀로는 거의 미미하거든요. 예, 실제로 예, 뭐 예. 포획된 마리수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총기로 네. 사살을 했던 건데, 네. 근데 정부는 뭐 3마리까지 나왔을 때도 금지를 하다가 음. 지난 금요일에 5마리 누적되니까 그제서야 접경 지역 일부 지역에서 총기 사살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제기됐던 게 그러니까 사살을 하면 피를 흘리게 되고 이러면 그 또 2차 감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우려 때문에 금지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멧돼지가 하루에 15km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감염된 멧돼지가 하루 아침에 뭐 연천시에서 파주시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군에서 어디로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산세가 험해서 명중시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워낙 숲을 이런 게 이제 우거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예, 예. 맞추지 않아도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빗나가면 피를 줄줄 흘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감염된 피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방역 당국의 고민도 있지만, 또 그렇다면 양동업계는 왜 사살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 좀 있으면은 11월이죠. 예. 민가 출몰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찾아내는 겨울 거죠. 되면 네.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야생 멧돼지가 감염된 상태에서 민가를 찾아오고 큰일이죠. 네, 집돼지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음.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따졌을 때 예. 사살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력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전쟁 얘기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15개월간 이어져 왔던 무역 전쟁이 드디어 쉼표를 찍었습니다. 휴전입니까? 쉼표면? 아직 휴전입니다. 종전이 왜냐하면 아니고? 종전이 아닙니다. 네. 1단계 합의에 도달했거든요. 이제 이제 참 힘드네요. 네. 일단 뭐 중국은요,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 5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전에 수입하던 거 약 3배 정도 규모고요. 예. 그 미국은 당장 내일부터 원래는 그 중국 제품의 관세를 25%에서 30%로 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이 계획을 처리를 했습니다. 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농민 표심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농민들이 생색을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당연히 인기 소비재 수출 하락할 염려를 좀 덜게 됐고요. 네. 근데 평가는 되게 야박해요. 뭐 중국은 양보한 게 거의 없는데 네. 미국이 진 싸움이다. 어허. 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에 현저히 미달됐다. 음흠. 또 미국 기업 연구소는 마치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내냐 행동하고 있지만 실은 네.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이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그 뒤끝에 지금 홍콩 시위로 튀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1단계 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은 수만 보인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허허. 참. 네. 이제 이렇게 중국의 어떤 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그러게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또 홍콩 시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그동안은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성조기도 들고 행진을 했었는데 네. 배신감을 토로를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 기대할 게 없다, 홍콩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보다 이해 득실만 따지는 거 아니냐. 이해득실 따지는 건 최고인 것 같아요. 세계 통틀어서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MBC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